네, 반갑습니다. 자, 5월 7일 금요일 장중시황입니다. 자, 주말장입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강세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종합주가지수, 코스닥 둘 다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뭐 미국장이 좋은 흐름을 보였기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일부터 이어져 오던 그런 상승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의 끝까지 갈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돌파를 하고 넘어갈 것인지, 다시 내려갈 것인지, 이 부분은 아직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겠죠.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승에는 제한적인 부분밖에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외국인들의 매도는 대형주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대형주가 조정을 받게 되면 일단은 상승 쪽에 제한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뭐 중대형주가 아무리 밀어준다 하더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가지 못한다면 주가 상승에는 제한이 걸릴 수밖에 없겠죠. 대신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 좋은 상태에서 뭐 대형주에 좀 약세가 좀 나타난다 그러면 코스닥 쪽이 더 강하게 상승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스닥이 전체적으로 좀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자, 코스닥 쪽에서도 이제 정책 관련주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건설 토목 이전 쪽인데 뭐 특수건설 이런 종목들이겠죠. 뭐 고속도로를 지하화 시키겠다, 뭐 그런 얘기들. 앞으로 이제 대선의 시기가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정책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경기가 이제 회복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경기 회복에 따른 그런 기대감 있는 종목군들이 또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종목들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겠죠. 하지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여전히 약세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축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부분도 같이 또 알아보도록 하죠. 자, 차트 보면서 설명 이어갑니다. 종합주가지수 보시면은 일단 3200까지 올라왔습니다. 3200까지 올라왔고요. 직전 고점대를 넘을 것이냐 못 넘을 것이냐, 이게 중요해요. 자, 일단 직전 고점을 넘게 된다라면 주가가 어떻게 가야 되냐면 상승하고 나서 들어가서 다시 이 저항에 대한 부분들을 지지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3200 한 30 정도 될 것 같은데요. 3230쯤 되죠. 3200 한 20, 네, 그 정도 20, 30쯤 되는데 요 정도 라인대까지 일단 돌파가 나타나 줘야 돼요. 돌파가 나타나 주고 그 다음에 그대로 올라가면 또 안 되겠죠. 이격이 벌어지기 때문에 또 안 됩니다. 그래서 살짝 들어와 주면서 이 3000 한 10, 20 요 정도 라인대에서의 지지선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면 충분히 주가 상승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일단 긍정적인 상황대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자, 매도는 일단 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계속 종목도 홀딩하시고 보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수도 조금씩 해 나가셔도 괜찮아요. 물론 과하게 들어가시거나 비중을 많이 실어 가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만 매수도 조금씩 들어가셔도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의 올인을 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지금은 어디까지나 기술적 반등의 구간입니다. 직전 고점을 넘겨줘야지 돼요. 넘겨주고 지지선까지 확인이 돼야지만이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는구나,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을 잡아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수급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데 수급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코스닥 한번 보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어제까지는 좀 비리비리했어요. 근데 오늘 1%대 상승하면서 괜찮네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올라왔다라면 위쪽에 남아있는 게 지금 1000포인트까지거든요. 괜찮아요. 그러면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열려있다 보시면 되겠죠. 자, 이 부분은 다르게 얘기하면 대형주들, 시총 상위권 종목군들이 잘 못 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또는 정책이나 개별적으로 들어가는 재료들이 시장에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종목을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코스닥 쪽의 움직임들은 긍정적으로 잡혀주고 있기 때문에 뭐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조금 불편했겠습니다만 오늘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지금 코스피처럼 전고점에 다다르는 시점이 아니라 아직 이격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 더 크게 열려 있다고 봐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수급 먼저 볼게요. 자, 수급을 확인하시면은 외국인들이 아침부터 매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2000억 정도인데요. 더 확장하고 있지는 않아요. 외국인들 매도가 더 커지고 있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뭐 이 정도면 괜찮아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반면 기관들은 매수를 조금 확장해 주긴 했습니다만 아직은 좀 부족하죠. 즉 외국인들의 매도를 기관이 다 커버링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관이 외국인 매도를 커버하게 된다면 주가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내려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오후에, 오늘 주말이잖아요. 오후 시점에서 이제 수급이 변한다라면 외국인들의 매도는 뭐 그대로거나 아니면 더 빠진다라면 또는 연기금이 또다시 배신을 하면서
이제 주가를 끌어내리게 된다라면 시장의 상승은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단 나와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수급상에서는 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뭐 오늘 코스피, 코스닥 다 올라가는 부분들을 기관이 방어했다라고 보기도 좀 애매하고요. 개인들이 약간 도움을 주는 역할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총 상위권 종목들 한번 살펴볼게요. 시총 상위권 종목들 보시면 그렇게까지 와닿는 모습은 없을 거예요. 지금 보면은 거의 다 보합권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내려가지 않았다. 밑으로 떨어지지 않았다.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만 있는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상황 보시면, 네. 지금 상황 이렇죠? 포스코 어디 갔을까요? 네, 포스코 어디 갔니? 포스코 여기 있네요. 네, 포스코 10위. 지금 시총 10위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뭐 상승세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모습이고요. 어쨌든 다 보합이에요. 다 보합이기 때문에 특이사항은 없고, 셀트리온이 지금 반등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등일 것이다. 뭐 그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바이오 쪽에서도 일단 티 안 나게 하는 모습이 좀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오 쪽에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자, 이 부분은 뭐냐면, 그 공매도에 대한 부분 때문에 때려 맞고 있는 거잖아요. 얻어맞고 있어. 공매도에 대한 부분 때문에 주가가 많이 하락했다.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또 여론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안 좋아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공매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이거 막 바이오 올라오잖아. 이런 식의 어떤 느낌도 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바이오 같은 경우 어떻게 봐야 되느냐? 많이 빠지고 조금 올라가면서 생색만 내는 거죠. 자, 10% 빼놓고 2% 올라오면서 생색 내는 거야. 이거 봐 올라오잖아. 괜찮잖아. 라는 얘기를 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양새들은 결코 여러분들에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속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시총 상위권 종목군들은 오늘 이제 많이 떨어진 종목군들은 어떤 식으로든 기술적 반등이든 뭐든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반등하는 포지션에서 나타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는 있겠죠. 그러니까 속아 넘어갈 필요는 없겠고요. 대신에 갖고 계신 분들은 그래 반등 나오네 어디까지 가나 보자 라고 생각하면서 들고 가시는 것은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접근하시는 게 맞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매도보다는 홀딩 그게 낫겠죠. 또 매수보다는 관망이 좋습니다. 자,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기관들 움직임들 보게 되시면은요, 삼성전자, 매수 좀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버티게 해주는 모습일 것 같아요. 지금 연기금 쪽 넘어가시면 삼성전자 매수가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연기금 쪽에서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것이 좀 특이한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지지를 좀 만들어줘야 되겠다. 시장 더 빠지는 건 안 된다. 뭐 이런 느낌을 가졌을 수도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셀트리온 매수가 있고요. 많이 빠진 종목들 위주로 조금씩 들어오네요. 그 다음에 대한항공. 대한항공 같은 경우가 지금 보면 항공주 쪽인데, 뭐라 그럴까요? 여행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런 것들, 경기 회복, 정상화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을 통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휠라홀딩스가 오늘 급등이에요. 신고가 51,000원까지 찍었는데, 지금도 보니까 10%대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휠라홀딩스 갖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수익이 좀 제법 발생을 해서 긍정적으로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좋아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소비 관련한 부분 패턴이잖아요. 그래서 의류 이런 쪽으로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다른 의류 종목들도 많이 올랐어요. 한세실업이라든지 난리가 아니죠. 6%대 지금 상승세 계속 지속하고 있고요. 영원무역 이런 것들도 같이 상승세 신고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도 같이 통틀어서 같이 봐야 된다라는 거 참고하셔야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일단 이어지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휠라홀딩스, 그 다음에 우리 남해화학도 있었죠. 이런 것들 지금 추세가 진행되는 것들을 매도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홀딩 관점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혹시 궁금하신 분이 있을까봐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월급 정보 나갔었던 종목 중에 이제 이것도 있었죠. 현대 엘리베이터. 이 종목도 지금 오늘 신고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건설 쪽 굉장히 좋은 흐름인데, 오늘 건설 쪽에서 약간 특징적인 종목이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특수건설입니다. 이것도 월급 종목이었던 것 같은 느낌인데요. 네, 특수건설. 이게 고속도로 지하화, 즉 정책 관련주로 들어갑니다. 저는 이미 팔아먹었긴 했습니다만, 이 종목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이렇게 상승하는 부분들, 정책으로 인해서 올라갔다. 근데 이 정책이 계속 지속될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수익률로 친다면, 제가 매수한 가격대로 친다면 60%가 훨씬 넘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이어지는 어떤 패턴들이라 보시면 되겠죠. 우원개발도 마찬가지고요.
이 종목도 역시 팔아먹었어요. 팔아먹었는데 지금 쭉 내려가다 다시 올라오면서 움직임이 나타났죠. 이거는 뭐 네, 요만큼 올라가서 신고가 패턴으로 본다라면 이 종목도 제법 수익률이 많이 나와 있는 상태가 될 겁니다. 그런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조정을 좀 맞고 들어가서 나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가가 더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책 관련주들, 중소형주이면서 정책과 연결된 종목군들이 지금 수혜를 받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기관들이 그런 형태의 모습이고요. 오늘 한국전력도 매수가 좀 들어와 있고요. 네, 하이닉스 대체적으로 좀 지수를 방어하겠다는 느낌이 좀 강하게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 한번 보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한국전력 순매수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매도합니다. 하이닉스 매도하고요. HMM 매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은 상승세 이어진 종목들은 중간에 팔아먹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계속 들고 가시면 되는 거고요. 하지만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은 차익 실현에 대한 관점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아마도 이제 외국인들이 팔아먹는 관점에서 다른 주체들이 매수를 해주겠죠. 뭐 개인이 됐든 기관이 됐든. 근데 이렇게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팔아먹고 있는 것들은 지금은 올라가고 있어도요.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매도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좀 가지고는 있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상황 보니까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중소형주예요. 정책주들, 그 다음에 시총 상위권 종목은 재미가 더럽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때 포트폴리오 어떻게 구축해야 되느냐? 역시 중소형주죠. 정책주로 들어가시고, 이미 올라간 종목들은 매수하기가 어렵습니다. 매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미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일단은 패스하세요. 좋아 보이더라도 패스하시고, 내가 이 종목 안 샀는데 더 올라갔어. 그래도 패스하세요. 왜냐면 올라간 상태에서는 리스크를 일단 같이 떠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결코 좋은 상황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장 조금 뭐 몇 프로 올라가는 거에 너무 마음 두지 마시고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 것들은 매수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저점권에 매수해 놓으시면 그 종목에 맞는 재료가 들어왔을 때 주가가 단기간에 많은 상승을 보이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차익 실현 들어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은 그렇게 편안하게, 마음 편안하게 가지시고 대응하시면 언제든지 수익을 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같은 날도 대충 어림짐작해 보건데 계좌가 제법 많이 통통하게 살이 좀 찌고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드네요. 그래서 뭐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축하느냐, 그 다음에 시장이 상승할 때 내 계좌도 같이 올라가느냐, 거기에 대한 관점을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 보세요. 오늘처럼 올라가는데, 최근처럼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데 계좌가 같이 따라 올라오지 않는다라면 여러분들 그것 자체로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손실을 보고 있다 그러면 내가 뭘 잘못하고 있지, 뭐가 잘못된 거지, 그걸 꼭 찾아내셔가지고 바꾸셔야 된다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네, 자, 오후에도 여러분들 성공 투자 계속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감 때 다시 올게요. 편안한 투자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